네, 종목군들도 굼뛰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종목별 전략은요,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도 일단 지난 목요일 막판에 투신권 매물 때문에 급락하면서 지수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세 분위기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이 배당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매도일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 매물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거래소 대부분의 종목들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냥 좋지 못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일부만 좀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소 대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그룹주들 상당히 좀 약한 모습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 SDS까지 호텔신라까지 해서 모두 약세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화학주들도 좋지 못합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만 소폭 일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폴 중심으로 해서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IT 섹터주들 대부분 좀 좋지 못합니다만은 그나마 LG디스플레이가 소폭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 속에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 일부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메사이언스 혹시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식음료 쪽에서는 오뚜기라든지 CJ 제일제당 등이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경기 민감주 섹터들 다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소강 상태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이치스킨이 예상을 깨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체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부 카카오라든지 컴투스 이런 것들만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지수는 양시장 흐름이 다소 좀 엇갈리면서 보합권이지만 상승 종목이 일단은 더 많습니다. 한 920개 종목 정도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승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현재 좀 3% 정도 오름폭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연말 쪽에서 막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선주들이 사실 알려진 바보다는 견조한 흐름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한테 밀렸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주에 있어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삼성중공업도 유가가 계속적으로 반전한다라면 삼성중공업한테는 좀 기회도 되지 않을까. 늘 따라다니는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합병설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중공업 바닥에서 계속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도에는 구조조정 계속됐기 때문에 조선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개선될 가능성 높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악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은 현대미포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대미포 오늘도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이라든지 수주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조선주들과 다르게 내년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섹터 쪽에서는 안전하게 접근한다라면은 일단은 현대미포 쪽을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내년에 좀 유가 안정세 보여준다라면은 개선될 가능성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전업종 가운데 음식료 업종이 가장 강하고요. 특히나 요즘에 라면 관련주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짬뽕 대전이라고도 하던데요. 오뚜기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레포트까지 좀 나오고요. 앞서서 흰 국물 라면도 한 차례 히트를 하면서 주가를 한껏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요새 좀 라면들이 그렇죠. 짜장 이후에 이제 짬뽕으로 갔는데요. 짬뽕도 진짬뽕, 불짬뽕, 그다음에 맛짬뽕 종류도 많긴 한데요. 오뚜기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진 시리즈라고 그러죠. 그쪽이 다들 좀 맛있다고 알려지고 또 일단은 상당히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뚜기도 주가 자체가 100만 원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지금 120만 원대 언저리까지 좀 상승한 모습인데요. 지금의 매출세 꾸준히 이어진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 계속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뚜기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111만 9천 원 정도 되겠죠. 지금 현재 가격이요.
지금보다 111만 9천 원, 지금 119만 9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갭은 있습니다만은 요 가격대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식음료 주식들도 바닥에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짬뽕이라든지 뭐 지난번에 한번 허니버터칩이 한번 히트를 쳤듯이 계속적으로 식품 쪽에서의 히트 작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지난번에는 소주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소주가 좀 히트였었는데 그건 또 금방 시들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소비자들의 좀 입맛을 자극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쪽에 좀 집중한다라면은 먹는 쪽,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좀 먹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집착도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음료 쪽에서의 상승 흐름을 좀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다르게 좀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식음료 쪽, 특히 뭐 오뚜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홀딩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도 좀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카카오나 서울반도체의 흐름이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뭐 지수는 붙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반도체도 지난번 2만 1,000원 부근 상승 이후에 지금 15,000원대면 많이 빠졌죠.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저점에서 제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 기술적으로도 한 15,000원대 초반에 마지노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여신 분들 한 15,300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홀딩하시겠고요. 오히려 이 가격대 깨지는지 여부만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시 한 16,500원 정도 강하게 돌파한다라면은 일단 한 17,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관련 초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은 좀 지수 받치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도 11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좀 홀딩하면서 연초에 좀 반등 분위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대체적으로 연초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마트카 뭐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내 세금 관련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내년에는 좀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연말에 계속적으로 조정받을 때 잘 봐두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마 하나 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테마는 육아용품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한 4%대, 보령 메디앙스단, 제로투세븐 함께 오르는데요. 중국발 모멘텀 이번에도 좀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 일회성일까요? 뭐 일단은 중국발 모멘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육아용품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최근에 좀 조정을 길게 받았기 때문에 보령 메디앙스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기술적인 반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령 메디앙스도 24,000원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가방 같은 경우도 낙폭이 과대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올라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아가방도 역시 11,000원대 강하게 돌파해 주어야지만 추세를 좀 복귀할 수 있다. 정말 길게 본다라면 사실은 일단은 육아용품 관련주들이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중국에서의 성장 일단 뭐 아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업체가 인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부각이 향후에 실적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죠. 테마로만 끌고 가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겠고요. 한자재 과정을 포기한 이후에 확실히 중국에서의 출산율이 올라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육아용품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이츠스킨이 예상을 깨고 약세다 해주셨는데 현재도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화장품 섹터 쪽에서 대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모레, LG생강 두 개 빼면은 이츠스킨이 3위급이었었는데요. 공모가 17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뭐 물론 아까 15만 5천 원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락업이 걸려 있는 물량들이 많아서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장 초반부터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공모 받은 물량들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내일 새 물량 흡수만 잘 된다라면은 일단 긍정적이지 않을까. 특히 오늘 매수하면 배당도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츠스킨 같은 경우는 오늘의 급락을 이용을 해서 뭐 단기 트레이딩 내지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 갖고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중국 쪽에서의 워낙 성장 스토리가 좋았었는데 오히려 그 컸던 중국 쪽에서의 성장 스토리가 또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레포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좀 물량을 좀 많이 쏟아내게끔 하려는 뭐 그런 레포트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들, 공모 받으신 분들 뭐 매도를 하셨다라면은
일단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저점을 손자손으로 놓고 일단 오후쯤에 일단 좀 주가가 좀 안정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한번 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외로 반대로 이제 그동안 화장품 주식들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는 오늘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한국콜마입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한번 주가 자체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9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한국콜마도 한번 같이 관심을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생건이라든지 아모레도 충분히 계속 같이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삼성그룹주도 좀 부진합니다. 뭐 증권가에서 4분기 실적 부진 레포트도 좀 중간중간 나온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오버행 이슈까지 맞물리고 있는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삼성물산 주식을 SDI가 갖고 있는 걸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SDI는 돈이 단기간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빠지고 있죠. 일단 그 지분 처분을 하고 들어온 돈으로 추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은 뭐 삼성 SDI 지금의 실적 부진을 이슈로 해서 빠지는 부분보다는 뭐 이제 돈이 들어올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에다가 또 출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뒤섞여 있는 부분이 이제 삼성 SDI가 되겠는데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한 11만 원 정도에서 바닥이 지지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산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합병이라든지 뭐 그런 이슈 이후에 매물이 이제 순환 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도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그 부분은 뭐 가격적으로 얼마에 넘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삼성물산도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있다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13만 5천 원 정도에다가 손절선만 설정하신다라면은 오히려 조정을 잘 노려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